생식 기능이 약하다고 하는데 사실은 싫다. 자체가 너무 꺼려진다. 오늘은 지난번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임신 안 되는 체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드리고 그거를 극복하는 방법은 뭔지 같이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지난번에 저희가 아랫배가 차가운 것들이 임신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원인별로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구조적인 게 문제가 있을 때는 골반 쪽으로가 문제가 있다거나 목 쪽으로가 문제가 있어서 이쪽으로 잘 흐르지 않다거나 그러면은 그 골반 쪽 교정이 들어가야 되겠죠. 뭐 근육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자궁 난소가 있는 아래쪽으로 혈액순환이 잘 되어야 하는데 아예 뭐 골반이 틀어져 있다든지 뭐 아니면 그 골반을 감싸고 있는 어떤 그런 근육들이 지나치게 긴장되어 있다든지 그러면 그런 것들도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죠. 네. 그래서 실제로 생리통으로 오셨는데 뭐 장요근이라고 어떤 근육이 있는데 그쪽 근육을 풀어줬더니 생리통이 뭐 사라진 분들도 네. 그렇고 그다음에 기능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 아랫배 쪽을 따뜻하게 하는데 이 출발 지점, 그다음에 흐르는 지점, 흐르는 것, 그리고 도착 지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때마다 필요한 약재들을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근데 출발 지점이라고 하는 개념이 첫 번째는 이제 뭐 혈액을 생성하는 개념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거 자체가 이완되는 개념이기도 하기 때문에 일단 사실 뭐 혈액을 생성한다는 거는 뭐 저번 영상에 좀 쉽게 뭐 전달해 드리고자 소화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피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뭐 폐나 뭐 심장, 간, 콩팥 그러니까 많은 오장육부들이 전체적으로 다 작용을 하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소화 기능이 떨어져 있다. 저는 위 내시경 찍었는데 전혀 이상이 없는데요. 하지만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 일상생활에서 트름이 좀 자주 나온다든지 가스가 잘 찬다든지 아니면 식사 후에 뭐 식곤증이 심하다든지 이런 것들도 소화 기능이 떨어진 개념이기 때문에 혀를 봤을 때도 혀 정중앙이 소화 기능에 해당하는 영역이라 생각해서 그 부위에 갈라져 있거나 뭐 태가 많이 좀 쌓여 있거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으면 내 기능이 좀 떨어져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소화에 도움이 되는 추천할 만한 뭐 한방차? 소화가 잘 되는 거는 우리 겨울에 맛있는 셀마. 예, 귤. 귤, 예. 네, 오렌지도 괜찮고 예. 귤 껍질을 저희 네. 한방 쪽에서는 약재로 쓰여요. 실제로 소화기 쪽으로 노폐물이 많이 쌓이신 분들한테 이걸 쭉 편하게 내려주는 효과가 있어서 많이 쓰고 있거든요. 실제로도 보면 귤피탕, 귤피죽여탕, 귤피지실 생강탕, 보생탕 제가 방금 언급한 어떤 실제로 처방명이 한약 처방들이 다 귤피, 귤껍질에 들어가고 특히나 보생탕 이런 약들은 우리 입덧에 정말 많이 쓰이는데 소화기를 다스려주기 때문에 임신을 준비하는데 원인 불명이래요. 근데 이 영상을 보고 그래서 혀를 봤는데 그렇다. 그러면 귤껍질차 좀 사서 드시면 그래도 도움이 더 된다. 그냥 아랫배만 따뜻하게 하는 것보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신경의 안정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왜 중요하냐면 사람 몸이 순환이 잘 된다는 말은 결국은 이완이 잘 되어야 한다는 말인데 너무 예민하고 너무 긴장되어 있고 너무 막 3번 생각하고 4번 생각하고 자도 생각하고 꿈에서도 생각하고 다음날도 생각하고 내가 신경이 예민한 건지 아니면 튼튼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내 이런 어떤 기능들이 내 몸에 영향을 미치는 상태인지 잘 모르겠어요. 혈액형을 봐야 하나요? MBTI를 해야 하나요? 그래서 자,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혀가 만약에 이렇게 있으면 혀의 정중앙에서 약간 앞부위, 혀의 앞부분이 몸의 상체고 혀의 그 깊숙한 부위가 몸의 하체인데 혀의 앞부위, 심장에 해당하는 부위가 탈색되어 있다든지 빨간색이 아니라 색이 바래져 있다든지 아니면 금이 막 가져 있다든지 이런 것들도 보면 심장, 신경, 마음, 멘탈 이런 데가 약한 분들이 나타나는 특징이니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차를 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연잎차. 연잎차 좋죠. 연잎차. 마음의 평안을 그렇죠. 가져오는. 그렇죠. 저는 사실 뭐 교회 다니기는 하는데 절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절에 이렇게 가서 풍경 소리를 들으면서 그 연잎차를 한 잔을 이렇게 마시면 너무 좋더라고요. 자, 그리고 흐르는 부위에서 막고 있는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게
크게 이제 피찌꺼기와 물찌꺼기, 즉 어혈과 담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고, 자, 몸에 뭐 어혈이나 담이 있으신 분들은 뭐 어떤 표시들이 나타날까요? 일단은 잘 붓고 잘 붓고, 무겁고 무겁고, 비만 오면은 음. 축축 처진다. 몸이 무겁다. 실제로 BMI가 체지방이 높게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혀에서 봤을 때 혀가 그 겉에가 팅팅 불어서 이 자국이 남아있는 분들도 계시고, 혀 클리너 매번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도 자꾸 하얗게 뭔가 올라온다. 노랗게 뭔가 올라온다. 하시는 분들 계실 건데, 몸에 담이 많아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혈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혀가 조금 검부스럽게 되어 있다든지 아니면은 그런 검붉은 반점들이 조금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몸에 멍이 잘 든다든지 그런 것들도 나타날 수 있죠. 실제로 만약에 도움이 되는 차가 있다면, 담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소화기를 도와드린다고 했던 귤피차도 마찬가지로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어혈이 많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익모초라든지 아니면 엉겅퀴차라든지 뭐 목단피도 있고 방금 뭐 목단피나 뭐 엉겅퀴나 그리고 익모초 이런 어떤 약초들은 저희들도 뭐 한약재로 쓰는 어떤 약재이기도 한데 조금 성질이 차가운 성질의 약재도 있기 때문에 아무쪼록 드실 때 그래도 뭐 주변 한의원에 찾아가셔서 뭐 용량이나 뭐 등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의는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착지점, 즉 자궁남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차가 있다면 우리 뜸으로도 많이 하는 건데 쑥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예, 쑥 한방 차로 먹으면 좋고 손바닥을 대서 뭐 아랫배가 차갑다 뭐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 외에도 보면 생리 주기가 뭐 좀 잘 맞지가 않는다든지 뭐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있다든지 뭐 생리통이 있다, 근종, 종양질환, 그리고 질염, 방광염, 하복부 쪽으로 어떤 염증이 있다, 생식 기능과 대변 기능, 소변 기능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사실은 다 아래가 좀 차갑다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는 것이 결국 임신에 도움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제가 의식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정말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진료실에 오셔서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나 사실은 부부생활 하기가 싫다. 관계 자체가 너무 꺼려진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양호님은 혹시 진료실에 오신 분들 중에서 심리적인 거에 있어서 좀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 있었을까요? 그렇죠. 특히 임신으로 오시는 분들은 다들 마음이 힘드세요. 남편과의 어떤 직접적인 관계에 있어서 좀 힘든 분들도 있고, 그래서 도피처로 뭐 임신을 선택하시는 분도 있어요. 또는 갑자기 낙지를 보내준다든지, 집에 자꾸 장어가 온다든지, 시댁에서 친정에서 자꾸 막 선물이 오죠.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의식에 영향을 미치고 마음을 힘들게 하고, 이완하고 아랫배를 따뜻하게 하고 싶어도 이완이 안 되고 순환이 안 되고 몸을 긴장하게 만들죠. 침이나 추나나 한약 치료 같은 경우에는 육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다가가는 건데, 몸에서 생각들 이런 것들을 자꾸 순환을 막고 그 안에서 이런 것들을 붙잡고 있으면 그런 분들은 확실히 좀 몸의 개선이나 임신 소식이 좀 더디거든요. 간혹 가다가 저 임신 안 되는 체질이에요? 체질. 임신 안 되는 체질이 체질. 뭐예요? 저는 그런 체질이에요?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혹시 양원장님 봤을 때 이런 분들 딱 아닌 것 같다. 예, 우리가 흔히 하는 뭐 팔체질이나 사상체질이나 그 외에도 이런저런 체질들이 있는데 약간의 이게 그렇게 태어났다 그런 개념이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주변 환경이나 내 생활 습관이나 내 의식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 체질적인 요소와는 다르게 몸이 나타나는 분들이 많아요. 소양인 생식 기능이 약하다고 하는데 그럼 난임은 소양인만 있을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소음인도 사실은 뭐 난임, 임신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소양인인데 오히려 임신이 잘 돼서 뭐 첫째, 둘째, 셋째까지도 잘 낳으시는 분들도 있고. 네. 태어났을 때부터 약간 사상체질로 얘기를 했을 때 소양인이다라고 하면 기묘생식기가 다 약하다는 건데 이렇게 태어났다고 해서 무조건 임신이 안 되는 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보강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해주시면 임신은 뭐 무조건 안 된다 이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실제 저희들이 다양한 질환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뭐 특히나 임신으로 오시는 분들 보면 그 분의 어떤 그 사연과 감정, 슬픈 감정들과 이런 것들이 너무나 고스란히 전달이 잘 되고, 그래서 정말 진료실에서 우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맞죠? 네. 진짜 가슴 아팠던 게 치료실에서 치료하러 갔는데 혼자 울고 계셔가지고 그때도 마음 너무 안 좋더라고요. 저희가 사실은 이 영상을 찍게 된 계기가 이런 힘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한방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찍게 되었고,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구나 하고 소개를 해드리려고 했던 거거든요. 저희 얘기를 해드리자면 첫째는 금방 생겼어요. 금방 생겨서 둘째도 사실은 금방 생기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그때 계획을 가지고 임신을 바로 할 줄 알았는데 한 달, 두 달, 세 달 이렇게 미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네. 나는 이렇게 한방적으로 아까 설명해드렸던 부분을 거의 다 하고 있고,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다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마음이 그때만 해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사실은 그 기간이 오래되신 분들은 또 얼마나 힘드실까, 그런 생각을 오실 분들 볼 때마다 생각이 들 거거든요. 진료하면서 오시는 분들한테 가장 적합한 때 아이도 엄마를 걱정하고 있고 엄마가 가장 준비된 그런 가장 어떤 좋은 시기에 이제 올 거라고 이야기는 드리지만은 그 생각과 마음들이 얼마나 힘든지는 느끼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전해 듣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시험관 시술이라든지 양방 치료의 어떤 장점과 우수성도 있고 그리고 한방 치료의 어떤 장점과 우수성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조금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좋은 방법들을 잘 선택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고 저희만 뭐 진료를 잘 본다, 뭐 치료를 잘한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주변 한의원에라도 이렇게 가시고 또는 뭐 한의원이 좀 주변에 없으시거나 그러신 분들은 뭐 방금 저희들이 영상을 통해서 이야기 드린 어떤 그런 몸에서 알려주는 신호를 좀 팁으로 삼아서 내 몸을 개선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지금 영상을 찍는 거니까 아무쪼록 그렇게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보시는 모든 분들이 좋은 소식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노력들 같이 하면서 또 중요한 게 진짜 이 마음가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왜 나에게만 이런 시련이 오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아이도 사실은 그 때를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하루하루에 그래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면 오히려 그게 결론적으로도 더 도움이 된다. 네. 그래서 우리 그렇게 같이 노력하자. 네. 우리가 제일 행복할 수 있는 때에 가장 좋은 모습으로 아이가 찾아올 거라고 믿으면서 열심히 노력하시면 좋은 결과 있으실 거예요. 저희가 사실 아침에 진료를 하기 전에 기도를 하고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 위해서도 이런 마음이 힘든 것들, 몸이 힘든 것들 다 빨리 나아지셨으면 좋겠다고 기도를 드리긴 하는데 임신이 생각처럼 잘 안 돼서 오시는 분들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영상 보시는 분들에게도 보지 않으셔도 임신으로 힘들어하고 있을 분들을 위해서 기도드리고 있을 테니까 꼭 좋은 결과 있으실 거라고 믿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저희 인사드릴게요. 다음 편에 또 더 유익한 영상을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